어차피 여러분 과제가 지금 어디까지 나간 상태예요? 5단원까지 나간 상태죠. 네, 5단원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네. 5단원 특히 더 쉬울 거예요. 특히 더 쉬울 거고 심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좀 내일 생각해보고요. 얘는 그냥 모양을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선지에 있는 모양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네. 사인 20도 분의 코사인 20도, 어차피 이걸 통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10도 분의 사인 10도 이고요.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2 사인 10도 코사인 10도로 보는 눈이 있냐 없냐, 이 배각을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통분은 사인 20도로 통분이 되겠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코사인 20도랑 쟤만 뭘 곱하게 돼 있어요? 2 사인 10도를 곱하게 돼 있죠.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얘를 뭘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10도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코사인의 배각. 공식 잘해야 한다니까. 내가 공식을 단순히 암기만 해서 문제 풀 수 없다고 했지. 공식이 깊이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거 몰라, 다 알잖아.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고, 이걸 제곱관계 이용해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이걸 그때 필요할 때 변형해야지 하면 그냥 망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각각을 다 독립된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봤을 때 바로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사인 20도 분의 1이 돼요. 그럼 코시컨트 20도니까 답은 얘가 되겠죠. 공식에 깊이가 없으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깊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걸 외워서 사용 횟수가 늘면 늘수록 이게 깊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빨리 접해야 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사용 횟수가 많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단기간에 열심히 이거 열심히 외워도 안 보인다니까요. 문제를 봤을 때 안 보여 그냥. 알겠죠? 네. 466 이거의 두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되어 있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제시되어 있는데, 탄젠트의 덧셈 정리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빼기여도 여튼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관계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더하기인 경우에는 분자의 합이 제시되어 있고 분모의 곱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의 관계 연결하기 아주 좋죠. 연결이 났잖아요 지금. 맞아? 얘네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은 근계수의 코사인이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합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게 3분의 1이다 라는 거고, 얘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분의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자,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건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관한 1차식이잖아. 사실 분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대한 1차식은 실질적으로 연립방정식이에요. 왜냐면 제곱관계 때문에 문제 제시하지 않아도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거 패시브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는 수원에서 많이 했잖아. 요거 기울기를 해석할 수 있죠. 원 위의 점과 1,0 사이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연방을 풀지만 뭔가 해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원이 있고,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엄마 이해되니? 이게 단연이라고 하면 얘가 묻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이거야.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1,0을 지나면 대충 이렇게 지날 텐데
3분의 1이란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지날 텐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어떤 점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점 얘기하는 거겠네? 코사인 세타가 1인 점은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관점이고 어차피 얘도 연립은 해야 된다. 연립은 해야 되고 다만 저 동경이 3, 4분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이건 사인이건 음의 값이 나오는 걸 선택하면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이해됐나? 이것도 닮으면 어떻게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립 안 하고 못 가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이렇게 직각삼각 만들었을 때 1대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를 K. 여기 이 부분은 3K 빼기 1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 거 같죠? 예. 근데 어차피 연립 방식 똑같은 얘기네요, 이게. 예. 그러면 K의 제곱.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제 부호는 상관없고요. 3K-1의 제곱. 이게 1이겠네요? 그러면 10K의 제곱 마이너스 6K는 0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 뭐가 이상하다. 그냥 5분의 3 나오네? 아, 5분의 3 맞다. 5분의 3. 근데 내가 길이 무시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호를 무시하고 그냥 푼 거잖아. 저 길이야, 길이. 그러면 y좌표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뭐라고 보시는 게 타당해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울기를 좀 이용하시면 수원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수원에서 이거 뭐 최대체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2번.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각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은 반드시 어디에 시작해야 된다? 저야? 어디에 시작해야 된다? 네. 시초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은 반드시 다행히 문제에서 다 시초선에 시작하는 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 P나 점 Q의 좌표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얘가 제시한 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쓰기는 좀 어려운데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보니까 어차피 이쪽도 알파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요만큼이 베타니까 절반이 베타가 아니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파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아요. 맞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니까 여기에다가 뭐 알파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베타나 아니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파이를 넣을 수 있죠. 예. 알파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알파가 얼마다? 5분의 4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각변환에 의해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죠. 이건 수원이야. 자, 이제 2배각을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분의 4니까요. 네. 코사인 알파 얼마 나오지? 얼마 나와? 루트 10분의 1 나오지 않아? P는 1,4분의 점이니까 됐잖아. 네. 그러면 A라는 건 뭐냐면 양수 A는 탄젠트 알파예요. 탄젠트 알파 얼마겠어요? 3이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 얘가 하는 얘기가.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2번. 항상 극한을 구할 때는 극한을 구하는 방식을 머릿속에 잘 정립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1번 극한의 성질, 2번 샌드위치 정리, 3번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4번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5번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6번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로피탈 쓸 일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향후 1년간 로피탈 쓸 일 없을 겁니다. 1년 6개월간. 그럼 5가지라고 보시고 5가지 중에 얘는 정체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얘는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코사인 x분의 1의 범위가 x가 0으로 접근하면 사실상 x분의 1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뿔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냥 0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 0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x분의 1은 뿔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럼 코사인은 사실 이건 이제 샌드위치는 굳이 안 써도 코사인은 그럼 뿔만 무한대로 x분의 1 발산하면 이런 값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겠지. 맞잖아. 그냥 어떤 특정한 상수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상수. 그런데 거기다 사인을 곱했는데 사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답은 0이야. 근데 그걸 굳이 이걸 서술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아니냐. 그러면 사인 x 코사인 x분의 1 이게 마이너스 사인 x부터 사인 x 아니냐. 물론 이것도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양변에 사인 x를 곱했잖아요. 그러면 x가 0의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안 나누는 이유가 어차피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가운데도 0이다 이걸로 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딱히 결과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면 이런 걸로 감점을 할 수는 있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1번 x가 0의 우측 접근일 때 sin x는 똑같이 0의 우측 접근이므로 이렇게 쓰고 2번 어쩌고 쓰고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답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x가 0으로 접근할 때 sin x분의 코사인 x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근데 이건 서술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고 그냥 푸는 방식은 쌤처럼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게 항상 뭐야? 함수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해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0을 집어 넣어본다고 해보면 x분의 1은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갈 거란 말이지. 근데 코사인은 항상 마이너스에서 1 사이로 움직이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쨌거나 마이너스 1 사이에서 1과 1 사이에서 막 변하긴 하지만 그냥 숫자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다가 0이 한없이 접근하는 걸 곱하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른게 되려면 얘가 뿔마 무한대로 발산해야 유의미한 어떤 다른게 나오겠죠. 그래야 이제 발산 속도하고 0으로 접근하는 속도를 비교해서 뭔가 해볼 만한 극한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생각보다 되게 쉽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500번 내가 문제를 잘못 들은 건가? 이거 진짜 질문이야? 태어나? 이거잖아요.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답은 1입니다. 아시겠죠? 네. 512번 이런 문제가 재미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재미있는 문제 잘 보세요. 대부분의 정답 해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x-1을 t로 치환하라고. 왜냐하면 네가 외운 극한은 어떤 변수가 0으로 갈 때 극한 아니냐. 너가 x-1을 t로 치환한다면 x가 1로 접근할 때 t가 0으로 갈 거니까 네가 외운 모양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애당초에 뭐라고 했어요? 극한을 외울 때 네모분의 뭐 사인 네모는 1인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으면 된다고? 어쨌든 네모가 0으로 감 이렇게 써있는다는 이 여기는 뭐 0으로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네모가 0으로 감 이런 얘기였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치환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치환 안 해서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난 치환 안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0으로 가는 대상이 사인 가지고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맞아요? 네. 사인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얘가 사인하고 얼마 있으니까 밑에도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저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x가 1로 가잖아? 그럼 쟤가 진짜 0으로 가거든? 쟤가 진짜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0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얘가 0으로 가니까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0으로 간 데가 그냥 같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x-를 여기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써주면 사실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죠. 문제에서 제시된 식 그대로라고. 맞아? 그러면 얘는 극한을 1로 처리하면 되는데 얘가 0분의 0꼴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처리가 되는 이유는 얘랑 모양이 같기 때문이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 x-1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x-1을 가지고 있는 사인이나 x-1을 가지고 있는 탄젠트로 바라봐야 된다고. 쌤말 무슨 말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이때 이걸 변형할 때 어떤 시도를 하냐면 처음엔 좀 어려운데 이게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자, 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걸 사인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파이 x-1. 얘는 사실상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요. 맞잖아. 그러면 부호 변동이 있거든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 이걸 이렇게 바라보라고.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x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y축의 음의 방향을 스타트했으니까 사인 코사인은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사사음령 가게예요. 그럼 이때 이걸 바꿨을 때 부호는 뭐예요? 음의 음. 그러니까 얘는 이거하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일치하니까 1로 간다. 0으로 가는 애가 일치하니까 여기 0으로 가는 애가 일치하죠. 그럼 뒤에 거는 극한을 얼마로 읽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여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어쨌거나 이 모양이 같고 이 둘 다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쟤들이 0으로 간다라고 써있으면 1이라니까요. 탄젠트 마찬가지고. 극한을 좀 이렇게 바라보셔야 치환 없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치환 안 하고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해. 왜냐면 이런 걸 자꾸 해야 각변환에 대한 이해도 또한 같이 높아질 거 아니야. 나는 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냥 사용을 안 하니까요. 사용을 자꾸 하시면 이해도가 당연히 높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통 정답미세솔이나 다른 풀이에서 치환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래야 최하위권 학생들까지, 미적분을 선택한 최하위권 학생들까지 그걸 이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그게 좋기 때문이 아니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지가 않다라는 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치환 없이 모든 극한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 안되면 치환하세요. 자, 봐봐. 이렇게 하면 좀 복잡도가 높게 느껴지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x-1t로 치환을 해봐. 이게 훨씬 더 쉽다고 느낄 거야. 알았어? 그러면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t는 0으로 접근한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t분의 얘가 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이제 t 플러스 1이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직거래를 할 텐데 t가 0으로 접근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t는 얼마죠?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아니 그냥 사인인 것 같은데 2분의 파이 코사인 맞아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가 필요하죠. 모양 똑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가 필요하고 여기 t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럼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를 얻고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맞잖아. 근데 재미가 없어. 이렇게 풀면 맨날 치환해서 풀면 재미가 없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527.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O하고 OPQ가 각이 같아요. 이거 AB에 잡고 P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Q의 길이의 극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Q의 길이의 극한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OQ의 길이의 극한을 구하시면 되죠. 왜냐면 여기다가 뭐 더하면 되니까? 3 더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나는 그냥 OQ의 길이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얘기고, 제시된 정보는 P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예요. P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세타가 되니까 여기는 2세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P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2세타가 0이 될 거니까 세타도 0이 되고, 그죠? 아, 세타가 0이 될 때를 이용해서 내가 OQ의 길이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OQ의 길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OQ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라는 건데, 여기 이 각이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3세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사용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는 여기 3. 내가 아는 길이인 3을 사인 3세타로 나누고 내가 알고 싶은 길이 5Q죠. 그럼 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얘가 5Q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얘의 극한 얼마예요? 1이죠. 3분의 1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4다 라는 걸 하는 거죠. 사인 법칙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의 그 3도극을 많이 풀면 도형에서 사인 법칙을 미친듯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원에서 이제 삼각함수를 활용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라는 얘기고, 알겠어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건데 풀지 않았어도 개념은 다 알잖아, 그치? 수원이 경기도 수원이 문제가 있나요? 네. 536번. 자, F'0 구하라고 했잖아. 이건 대부분 다 뭐 하냐면 이거를 프라임 x를 직접 식을 구하고 있어. 왜냐면 미분을 배웠잖아. 아, 저게 2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곱의 미분이니까 10x 사인 x분의 1 어쩌고 만약에 쓴단 말이야. 하지마. 그 다음에 얘 살아있는데 얘가 0 넣을 거야? 못한다니까. 이거 미분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얘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는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도함수가 연속일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얘는 0이 아닐 때의 식이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해서 0을 갖다 붙인다는 건 도함수의 함수값 F'0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F'x를 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F'0하고 늘 같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물론 99.999% 정도 같아요. 문제된 꼬다지를 보면. 하지만 이게 옳은 행위는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게 매우 높은 확률로 정답을 우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학생들이 많이 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풀이입니다. 그럼 당신은 잘못된 풀이 왜 하십니까? 높은 정답률을 가져오니까. 올바른 풀이는 보통 해설지인데 다 어떻게 풀고 있죠?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 0.0001%의 오답률 위해서 그 짓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그래 이거 미분해서 0 넣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뭔가 잘못됐다.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안 먹히는 거구나 라고 하고 미분계수 정의 그냥 쓰시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미분해볼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이 x분의 1 살아있어서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분해보기도 전에 잘못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x분의 1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에 저게다 내가 0을 어차피 넣을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분을 아무리 식을 예쁘게 꾸며도 쓸 데가 없어요. 없다. 0을 넣을 거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당연히 함수값이 0이니까 그냥 저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죠? h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h분의 2탄젠트 h 마이너스 5h의 제곱 사인 h분의 1이에요. 이걸 극한을 취했을 때 어차피 2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문제 선생님 h 하나 약분을 하더라도 이게 5h 사인 h분의 1 어디로 가냐의 문제잖아. 아까 나왔던 거네. h 0으로 가면 사인 h분의 1 어디로 가요?
말과 이 사이의 움직임이다. 양의 모드는 음의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0으로 가는 애를 곱해버리면 그냥 0 되는 거죠. 그 뒤쪽에 큰 0이라서 이게 2 빼기 0이어서 그냥 2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형태고 함수의 꼬라지 한번 봐볼까? 왜 이렇게 졸려하니? 왜 이렇게 졸려할까? 2 탄젠트 x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5x의 제곱 사인 x분의 1 이렇게 생겼거든? 멀리서 보면 이렇고 좀 재밌게 생겼네 그지? 번개치는 거 생겼죠? 예.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f' 0이에요. 그러니까 0 근처에 가보시면 아이씨 이게 지금 얘가 차마 다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거든요. 0 근처에서 가까이 진동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얘가 계산을 잘 못하나 봐요.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져 있는데 예.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진동하면서 다가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진동하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0에서의 도함수가 연속이 아니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어서 극한으로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없어. 근데 함수 자체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기도 해. 이런 애들이 존재합니다. 미적분에서는. 수학투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미적분에서 얼마든지 존재하고 출제자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함수가 안 나오게끔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거를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즉 도함수가 불연속인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